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무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때린 사람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잊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때리고 괴롭히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불행해져야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생길까요? 이번 이야기는 잔업전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잔업전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잔업전무님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충남 쪽에서 짧지 않은 기간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시간 나면은 같이 낚시도 다니고 술자리도 같이 하고 이래저래 자주 어울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도 낚시하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던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 얘기는 그렇게 들은 경험담들 중 하나라는 거고, 민씨라고 할게요, 발음하기 좋게. 민씨가 나고 자란 그 마을 주변에 저수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마을엔 또래가 없어나서 형들하고 어울렸는데, 그 마을 형들이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씨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낚시를 따라다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낚시를 좋아한 그게 진짜 슬픈 사연이 있더라는 거죠. 마을에는요, 넷이 어울려 다니면서 아주 진짜 못된 짓들만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네요. 마을 애들을 저수지 옆에 있는 그 대나무밭으로 불러서 막 때리고 욕하고, 그때 민씨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다는데, 그럼 민씨까지 그 못된 것들이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들 나이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학교도 다니지 않고 담배에 술은 기본이고, 물건 붙이는 거 있죠? 돼지표랑 오공표랑 뭐 양대 산맥이라는 그거, 냄새 맡으면 내가 다 굳어버린다는 그거를 막걸리통에다가 넣어가지고는 불면서 다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못된 무리 중에 우두머리 격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땐 민씨도 어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할머니랑 단둘이 같이 산다는 거랑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랑 그리고 마을에서 조금씩 모아서 도와주는 집이라는 정도만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형들도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때 같이 다닌 형들이라고 해봐야 뭐 제일 나이가 많은 게 중학생이니까 그 못된 것들이 무서우니까 어디에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것들한테 맞고 그런 뒤에 마음을 달래려고 그 어린 것들이 그 분통을 참아내기 위해서 낚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어린애들이 어디 제대로 된 낚싯대가 있었겠어요. 그냥 맞던 자리에서 대나무 주워서 거기에 가져간 실 묶고는 봉돌 달고 바늘 달고 지렁이 잡아서 구멍치기 낚시 정도 한 거죠. 찌도 없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민씨랑 다른 형들 몇이 모여서 그 무리들한테 맞고는 맞은 뒤에 서로도 이제 훌쩍거리다가,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형이 또 그 와중에 동생들 다독거리면서요, 자기가 대나무 쓸만한 거 구해서 실 묶어주고 바늘 매달아주고 그러면서 동생들 마음을 달래주고는 다들 데리고 저수지로 갔대요. 그러니 그 못된 것들이 자리를 뜬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난 거겠죠. 민씨랑 형들이 낚시하는 곳을 보면요, 거기가 높은 제방식으로 좁게 길이 있고 그 아래쪽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수문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는 풀들이 많고 미끄럽고, 그래서 민씨랑 형들도 그쪽으로 내려갈 때는 신경 써서 조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 제방위에서 보니까요, 거기 숨은 조금 옆으로 사람 옷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옷이 떠내려왔나 보다 하고는 그냥 생각 없이 내려간 거예요, 이제. 근데 웬걸, 이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들어간 거죠. 그때 민씨랑 형들이랑 다들 놀라서 뭐 낚싯대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그 뒤에 사람들이 와서 건져낸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건진 여자는 마을 처녀였다는데, 그때 민씨나 형들한테는 이제 마을 누나인 거죠. 그 누나가 거기 저수지 제방 쪽에 나물이 많으니까 나무를 뜯다가 실족을 하고 미끄러지면서 저수지에 빠진 것 같다고. 민씨나 형들도 그게 어떻게 된 건 자세히는 모르고요. 어쨌든 마을에선 그렇게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한 달 조금 지났을까? 같이 낚시하는 형 중에 제일 나이 많은 형이죠. 그 동생들 달래주고 그러던 형. 그 형이 민씨네 동생들 데리고 낚시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자기가 꿈속에서 그 죽은 마을 누나를 봤는데 그 누나가 웃으면서 응?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그 동생들이 다들 우리가 찾아와서 그런 것 같다고, 형이 제일 먼저 봐서 형한테 나타난 것 같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때 그 못된 것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놈 있잖아요. 그때 그 놈이 거길 왔다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날 거기까지 와서 애들을 또 때렸대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실실 쪼개면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어울리는 형이 그랬대요. 확 죽어버리라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때 다른 애들도 민 씨도 그 말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일이 있던 주에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 마을에서 못된 놈들 있잖아요. 그 넷. 그것들 중 우두머리라는 거 그거 하나 빼고 셋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저수지에 빠져서. 그리고 살아남은 그것도 반 미쳐서는 헛소리를 해대고. 금마가 민 씨랑 같이 어울리는 마을 형들을 쥐잡듯이 패고 괴롭혔잖아요. 근데 나중에 반 미쳤을 때는 마을 애들한테는 물론 민 씨한테까지 형형거리면서 따라다니더래요. 그때도 침 질질 흘리면서 눈은 다 풀려가지고 실없이 웃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가끔 마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저수지에 가면 무서운 여자 있다고. 그 여자가 애들 다 잡아먹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 여자한테 신랑해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살려줬다고. 그런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더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다가 죽은 누나 가족들한테 몇 번 맞기도 했대요. 나중엔 진짜 완전히 미쳐서는 동네 개밥 그릇에 있던 개밥까지 뺏어먹고 그러다가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말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모습이 너무 처참하니까 그땐 못됐지만 동정심까지 생기더래요. 어쨌든 그 남자는 그렇게 계속 마을을 돌아다니다가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그 뒤로 마을에서는 아예 볼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잔업 전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동정심을 받을 정도로 처참해졌다라.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몰라도 분명 악행은 어떻게든 그 대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